여기 이혼을 하러 들어가는 왕후가 있습니다. 황후는 황제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뒤 왕후는 방금 이혼을 선언한 법정에서 재혼을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재혼하는 막장 드라마 시작합니다. 글로벌 누적 조회수 26억 회를 기록한 엄청난 웹툰이죠. 재혼 황후가 내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공개를 위해서 신민아,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 등 화려한 주연들이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촬영장을 보니 각색 없이 로판물을 구현하려고 하는 듯 보여지네요. 오늘은 재혼 황후의 원작 스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포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동대제국, 그 중심에는 완벽한 한 쌍의 태양과 달이 있었습니다. 황제 소비에슈, 그리고 황후 나비에 어린 시절부터 함께 제왕학을 공부하고 나란히 황제와 황후의 자리에 오른 두 사람은 제국의 이상적인 상징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와 황후는 몇 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황제와 황후는 집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에슈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맞은편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나비에,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했습니다. 아름답고 지적이며 유능한 황후. 제국의 그 누구도 그녀를 흠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소비에슈의 마음속에 오래된 공허를 만들고 있었죠. 저 여인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기댄 적이 없었고 동료이자 완벽한 파트너였지만 단 한순간도 아내였던 적은 없는 것만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숨이 막혔습니다. 나비에는 소비에슈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북부 지역의 가뭄 대책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황제와 황후의 관계란 개인의 감정보다 제국의 안위를 우선하는 무거운 책임의 연장선, 그것이 그녀가 평생 배워온 황후의 길이었습니다. 소비에슈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감상적인 기대를 채워주는 법을 그녀는 알지 못했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죠. 그렇기에 그들의 침묵은 언제나처럼 오늘도 익숙했습니다. 평온할 것 같았던 그들에게 얼마 뒤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에슈가 사냥을 나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냥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던 소비에슈의 귀에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속 깊은 곳, 사냥꾼들이 설치해둔 덫한 여인이 걸려있었죠. 낡고해진 노예의 옷, 상처투성이의 발, 공포에 젖은 채 가늘게 떨리는 보랏빛 눈동자, 은색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 흙먼지 속에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소비에슈는 말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보는 종류의 인간이었죠. 연약하고 무력하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운 존재. 그는 제 손으로 직접 덫을 풀어주고 자신의 망토를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라스타라 자신을 소개한 여인은 그의 작은 친절에도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소비에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부셔져 버리게 됩니다. 나비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보호요. 자신이 아니면 이 연약한 생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기묘한 우월감과 책임감이 뒤섞였죠. 그는 이 여인을 황궁으로 데려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상처가 나을 때까지만, 아주 잠시만이라고 말이죠. 소비에슈는 라스타를 황궁의 별궁에 머물게 하고 최고의 의사와 시종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며칠이 지나게 됩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황궁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황제가 도망노예와 사랑에 빠졌다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나비에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황후였고 황후는 질투 같은 사사로운 감정을 내비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가기 전날 밤 그녀의 손을 잡고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비에, 황제는 한 나라의 주인이지 너 한 사람의 남편이 아니란다. 그의 마음에 다른 여인이 들어서더라도 너는 흔들려선 안 된다. 너의 자리는 그의 심장이 아니라 그의 제국 옆자리이니라. 그녀는 그 말을 이해했고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처참했습니다. 심지어 밥을 세 사람이 같이 먹는 상황도 있었죠. 참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나비에는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이것은 황제의 사생활일 뿐 나와 제국의 안위와는 무관하다고 말이죠. 그러나 마주칠 일 없을 거라 여겼던 라스타가 그녀의 동선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비의 인내심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마주친 라스타는 황후인 그녀에게 격식도 없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황후의 시녀인 로라가 그녀의 무례함을 지적하며 앞을 가로막자 라스타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소비에슈는 나비에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로라를 향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황제는 시녀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황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비에슈는 심지어 나비에게 찾아와 로라를 해고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나비에는 처음으로 자신을 올가매던 완벽한 황후의 껍질을 깨고 남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남편의 뜻을 거역해 본 적 없던 그녀의 대답에 소비에슈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어째서 고분고분하지 못한 거냐면서 오히려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그 순간 나비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타락빠진 체면이나 의무가 아니라 짓밟히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그녀는 싸늘하게 응수했습니다. 황후는 폐하의 뜻에 고분고분 따라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황후는 황제의 동반자이지 신하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 대립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소비에슈는 보란듯이 라스타를 자신의 공식 정부로 책봉했고 황궁에는 이제 2명의 여주인이 존재하는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극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라스타는 순수함과 무지라는 가면 뒤의 교활한 생존 본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황후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자 소비에슈 앞에서 마치 버려진 강아지처럼 서러워하며 그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비에의 집무실에 무단으로 찾아와 제국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무례하고 경악스러운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같은 남편을 섬기는 사이잖아요. 그러면 자매나 마찬가지니까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말이죠. 황제와 황후 그리고 정부, 엄격한 서열과 예법으로 이루어진 황궁에서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망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황후와 자신을 동격으로 놓으려는 계산된 도발이었습니다. 나비에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그녀를 내쫓았지만 마음속 폭풍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 아무도 없는 정원 깊숙한 곳을 산책하던 어느 날 그녀의 앞에 한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눈부신 금빛 털과 신비로운 보랏빛 눈동자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한 마리. 그 새는 마치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듯 다리에 묶인 작은 쪽지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단어 안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삭막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궁정 생활 속에서 처음 받아보는 순수한 인사. 나비에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으며 근처에 있던 펜으로 답장을 적어 다시 다리에 묶어주었습니다. 이 사소하고 유치한 교류, 이것이 훗날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순간의 나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소비에슈의 어리석음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귀족이 아닌 라스타의 시녀를 자원하는 귀족 영예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그는 이 모든 것이 나비에가 뒤에서 라스타는 도망노예 출신이라는 악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신의 아내를 의심하고 몰아세웁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절망감, 더 이상 기댈 곳 없이 자신만의 방에서 숨죽여 눈물을 흘리는 나비에. 바로 그때 창문을 통해 그 아름다운 새가 날아들어와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작은 부리로 핥아주며 곁을 지킵니다. 나비에는 이 이름 모를 따뜻한 위로에 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거대한 비밀과 반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비의 곁을 떠나 자신만의 은신처로 돌아간 새 퀸. 그가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와 함께 한 남자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이웃한 서왕국의 왕위 계승자이자 대륙 최고의 바람둥이라는 소문과 함께 눈부신 외모로 모든 귀족 영예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장본인 하인리 알레스 라즐로 왕자였습니다. 그는 사실 새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마법사였던 것입니다. 신년제를 맞아 동대제국을 공식 방문한 하일리는 밤에는 퀸의 모습으로 나비의 가장 깊은 슬픔을 지켜보고 낮에는 능청스럽고 매력적인 왕자의 모습으로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비에게 황궁 안내를 부탁한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일부러 라스타 앞에서 굳어버린 나비에를 위해 익살스러운 농담을 던진 뒤 모두가 들으라는 듯 쐐기를 박는 말을 남깁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이토록 아름답고 기품 넘치는 황후 폐하를 곁에 두고도 다른 여인을 정부로 들이다니. 동대제국의 황제 폐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가를 알아본다. 당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고독한 나비에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위로이자 지지선언이었습니다. 운명의 신년제 연회 첫날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맙니다. 정부의 신분인 라스타가 버젓이 연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황실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는데 소비에슈는 모든 귀족이 보는 앞에서 무도회의 첫 춤을 기다리는 나비에를 홀로 세워둔 채 넘어져서 우는 라스타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달래주는 황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추태를 보입니다. 제국의 국모가 모든 신하와 외국의 사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공개적으로 외면당한 것입니다. 연회장의 모든 음악과 웃음소리가 멎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동정, 비웃음, 호기심, 조롱, 수백 개의 눈빛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나비에는 평생을 연마해온 완벽한 황후의 가면 덕분에 쓰러지지 않고 버텼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이미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얼어붙은 침묵을 깨고 그녀의 앞에 한 남자가 섭니다. 하인리 왕자였습니다. 그는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며 춤을 신청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밤에 제국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홀로 시들게 둘 수는 없지요. 쓸데없는 스캔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소비에슈에 대한 반발심과 끓어오르는 분노에 나비에는 마법처럼 그의 손을 잡고 맙니다. 하일리와의 춤은 완벽했습니다. 그의 리드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잠시나마 그녀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에 따라 다음 파트너는 남편인 소비에슈여야 했습니다. 마지못해 소비에슈와 춤을 추게 된 나비에에게 그는 어린 시절 함께 춤을 연습했던 추억을 나누는 대신 서왕국 왕자와 너무 다정해 보였다며 황후로서 처신을 조심하라는 냉정한 지적만을 내뱉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다른 귀족에게 춤을 거절당해 구석에서 눈물 짓는 라스타에게로 달려가 버립니다. 두 번의 공개적인 모욕, 나비에의 세계는 이제 완벽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운함과 모멸감, 창피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방으로 돌아온 나비에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차가운 침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눈물을 닦아준 것은 남편 소비에슈가 아닌 어느새 창가에 날아든 작은 새 퀸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새의 온기만이 그녀의 차가운 슬픔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년제를 기점으로 라스타의 계략은 더욱 대담하고 교활해졌으며 소비에슈의 눈은 진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멀어버렸습니다. 라스타는 하인리가 익명의 상대와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이 그 주인공인 척 거짓 연극을 꾸며 하인리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퀸의 모습으로 모든 진실, 즉 편지의 상대가 나비에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하인리에게 그녀의 어설픈 연극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만 당하며 그의 경계심만 사게 되죠. 나비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비에슈가 자신의 이름을 사칭해 라스타에게 황후께서 보내는 선물이라며 축하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황후의 이름을 도용하여 정부의 위상을 높여주려는 명백한 기만 행위이자 나비에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였습니다. 분노한 나비에는 소비에슈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깟 딜이 뭐 대수냐는 듯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 순간 나비에와 소비에슈 사이에 존재했던 최소한의 존중과 신뢰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깍듯한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황후는 황제와 동등한 위치의 동반자다. 그녀는 똑같이 반말로 경고하며 파탄 나버린 관계의 현주소를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스타가 소비에슈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은 라스타에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의 방패가 되었고 나비에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자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소비에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방패 삼아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이제는 나비에의 모든 행동과 말을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위협하는 행위로 왜곡하여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라스타는 이 강력한 무기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이들을 차례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자신에게 원한이 있던 투아니아 공작 부인의 오래된 스캔들을 다시 들춰내 거짓 소문을 퍼뜨려 결국 투아니아 공작이 부인에게 이혼을 통보하게 만듭니다. 이에 격분한 공작 부인의 숭배자 랑들의 자작이 라스타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소비에슈는 이 사건의 복잡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려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감히 황제의 아이를 품은 여인의 몸에 칼을 댔다는 사실에만 분노하며 랑들의 자작을 정식 재판도 없이 처형하려 합니다. 나비에는 랑들의 자작이 필사적으로 모아온 증거 자료들을 이용해 소비에슈와談判을 벌이고 그의 처벌을 사형에서 추방으로 낮추는데 간신히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비에는 또 한 번 소비에슈가 황제로서의 이성과 공정함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라스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황후가 불임일지도 모른다는 궁중의 헛소문을 듣고는 한술 더 떠 나비에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동정심을 가장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습니다. 황후, 폐하께서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지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냐며, 그러니 제가 낳을 이 소중한 아이의 양어머니가 되어달라면서, 그러면 황후께서도 드디어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는 위로가 아닌 명백한 조롱이자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이니 내가 낳은 아이의 껍데기 엄마 역할이나 하라는 뜻과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나비에의 친오빠, 다혈질이지만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코셰르 트로비는 격분하여 라스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까짓게 감히 어디서 황후 폐하를 모욕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라스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충격에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는 혼신의 연기를 펼칩니다. 그리고는 소비에슈에게 달려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코샤르님께서 저를 밀어서 우리 아기가 유산할 뻔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누군가 라스타의 식사에 소량의 낙태약을 섞은 사실이 발각됩니다. 소비에슈의 의심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비에와 코샤르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나비에에게 직접 이 사건의 범인을 조사하라고 명하며, 만약 코샤르의 지심이 밝혀지면 자신에게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오빠가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저지른 일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된 나비에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모든 치욕을 감수하고 소비에슈에게 찾아갑니다. 소비에슈는 이번만은 묻어주겠다며 선심 쓰듯 말하지만, 다음에도 내 아이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땐 당신의 오빠든 당신이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니라는 서늘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평생에 걸친 신뢰와 존중, 그 마지막 실 한 오락이마저 이렇게 비참하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비에슈의 마음속에서 나비에는 더 이상 제국의 동반자이자 사랑했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새로운 사랑과 소중한 아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정적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한편 라스타는 자신의 불안정한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황궁 생활을 하면서 친해진 에르기 공작의 조언에 따라 가짜 부모를 내세워 몰락한 귀족 영예로 신분을 세탁하고 평민 출신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황궁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은밀히 구축하려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과거 노예 시절 라스타를 노예로 부렸던 악덕 상인 로테슈 자작과 라스타가 소비에슈를 만나기 전 낳았던 아이의 친부이자 옛 연인인 알레니스도에 나타나면서 그녀가 쌓아올린 거짓의 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입니다. 나비에와 코샤르가 라스타와 로테슈, 자작의 뒤를 캐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소비에슈는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인 칼을 후작에게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결심을 전합니다. 지금 라스타를 공격하는 것은 곧 내 아이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황후가 내 아이를 위협하게 둘 수는 없다는 이유로 나비에와 이혼하기로 말이죠. 칼을 후작은 경악했지만 소비에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가장 오만하며 가장 자기중심적인 실로광기 어린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왕실의 법에 의하면 황족이 아닌 라스타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황태자가 될 수 없었기에 공식적인 이혼 사유로 황후의 불임을 내세워 나비에와 이혼하고 라스타를 황후 자리에 앉혀 그녀가 낳을 아이에게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정통성을 부여한 뒤 1년쯤 지나 제국의 백성들과 귀족들이 유능하고 완벽했던 황후 나비에를 그리워하는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면, 그때 여론을 등에 업고 자연스럽게 나비에를 복권시켜 다시 자신의 곁에 둔다는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것이 제국과 아이, 그리고 나비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나비에라는 한 인간의 삶과 감정, 자존심을 자신의 거대한 장기판 위에 놓인 말 정도로 언제든 옮기고 되돌릴 수 있는 소유물 정도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당연히 자신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끔찍할 정도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나비에는 열린 문틈으로 소비에슈가 라스타에게 그대에게 1년간 황후가 되어달라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을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듣게 됩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 꿈, 평생을 바쳐 이룩한 황후라는 자리가 한 남자의 변덕과 어리석은 계획 앞에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리는 순간, 그리고 시간이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후원하고 있는 마법사 지망생 에벨리를 만나러 갔다가 거짓말처럼 그곳에서 하일리를 마주칩니다.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비에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하일리는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쥔 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그 흔들림 없는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나비에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가장 절박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정말 폐하의 왕비였으면 좋겠습니까? 하일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그녀의 떨리는 눈을 마주보며 대답합니다.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이할 단 한 사람의 여왕으로. 그 순간 나비에는 결심합니다. 소비의 슈가 무너뜨린 자신의 세계를 이제 자신의 손으로 다시 세우기로. 남이 씌워준 위태로운 왕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는 견고한 왕관을 쓰기로 그녀는 하일리의 왕비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건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소비의 슈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대신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의 광기와 어리석음이 정점을 찍는 프림 쿠키 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대신관에게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오래전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대신관, 제가 아직 황태자였을 때 나비에와 함께 쿠키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쿠키에 부작용으로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낙태약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라스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으니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황후와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죠. 이는 명백히 그 쿠키로 인해 황후가 불임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뒤틀린 논리가 낳은 최악의 망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어머니와 권력 다툼을 벌였던 선왕의 후궁이 자신들을 해치기 위해 쿠키에 약을 탔다고 믿었고 그 결과 나비에만이 불임이 되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는 이 얄팍하고 증명되지 않은 추측을 근거로 평생의 동반자를 불임이라는 낙인을 찍어내지려 한 것입니다. 진실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생각과 라스타의 임신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해버린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국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이혼 재판정. 장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신관의 엄숙하고 무거운 목소리가 그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집니다. 황후 나비의 엘리트로비는 황제 소비에슈 빅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십니까? 라스타의 입가에는 이제 감출 필요조차 없는 환희의 미소가 번집니다. 소비에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만족감에 희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귀족들은 안타까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제국의 가장 완벽했던 상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나비에는 꼿꼿이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나 굴욕감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이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내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비에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혼이 성립되었고 자신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비에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고른 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먹게 하고 제국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할 한마디를 이어갑니다. 그녀가 준비한 그녀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 그리고 서왕국의 국왕 하인리 알레스 라즐로 폐하와의 재혼 승인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폭발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경악으로 굳어버린 소비에슈의 얼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비에와 법정문을 번갈아 쳐다보는 라스타. 그 순간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서왕국의 왕 하일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나비에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에가 준비한 완벽한 법적 계책이었습니다. 제국의 법상, 황후의 이혼과 재혼은 모두 제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대신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혼이 성립된 바로 그 자리에서 재혼을 요청함으로써 소비에슈가 방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법적 시간적 틈을 단 1초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소비에슈를 뒤로하고 대신관은 하일리와 나비에의 의사를 재차 확인한 뒤 제국의 법에 따라 두 사람의 재혼을 그 자리에서 엄숙히 승인합니다. 나비에는 더 이상 동대 제국에 버려진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을 버린 남자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를 선사한 서왕국의 새로운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황궁을 이제는 한 점의 미련도 없이 돌아섭니다. 소비에슈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기사들을 보내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이 또한 하인리의 친구인 에르기 공작의 은밀한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와 서왕국으로의 여정에 오릅니다. 마침내 서왕국에 당도한 나비에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호기심과 구제국 귀족들의 묘한 적대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손을 세상 가장 다정하고 굳건한 손길로 잡아주고 그녀를 황홀하는 역할이 아닌 나비에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온전히 사랑해주는 남자 하일리가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국의 심장은 그렇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랑과 함께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에가 떠난 동대 제국에서 라스타는 꿈에 그리던 황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광은 짧았고 불안은 영원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로테슈 사작과 옛 연인 알렌은 끊임없이 그녀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그녀가 낳은 아기의 존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나비에가 서왕국에서 하인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속화됩니다. 불임이라 믿었던 나비에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소비에슈가 이혼을 감행했던 모든 명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소비에슈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라스타를 향한 그의 시선은 점차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라스타가 과거 도망노예였으며 로테슈 자작의 아들인 알렌과 라스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알린벨의 존재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내세웠던 가짜 부모는 사기꾼임이 드러났고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낳은 소비에슈의 딸마저 친자 확인 결과 소비에슈의 아이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결국 모든 죄가 드러난 그녀는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유폐됩니다. 한때 제국의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했던 그녀는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렸던 아들을 그리워하며 울부짖고 나비에에 대한 질투와 증오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거짓으로 얻은 영광은 결국 그녀 자신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라스타가 죽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소비에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후계자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고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여인은 희대의 사기꾼이었으며 그가 어리석게 내쳤던 진정한 동반자이자 사랑이었던 나비에는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이자 다른 나라의 여왕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쿠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나비에는 불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평생의 행복을 제 손으로 걷어차버렸는지를 깨달은 순간 그는 무너져 내립니다. 소비에슈는 남은 평생을 지독한 후회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나비에와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그녀의 환영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그는 나비에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수백 통이나 쓰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 못합니다. 그는 나비에와 하인리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매의 소식을 들으며 한때 자신과 나비에의 아이가 뛰어놀았을 황궁을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불행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드라마로 나오면 막장 에피소드들이 다 공개가 될 텐데 정말 욕이 저절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내년에 공개된다고 하는 이 드라마 정말 기대가 크네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